왜 우리는 몸에 뭔가 이상이 느껴져도 병원 가는 걸 자꾸 미루게 될까요? 오늘은 60대 이후 흔히 느끼는 증상들 중에서 어떤 건 병원에 바로 가야 하고 어떤 건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지 그 판단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습니다. 점심 먹고 나니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엔 가슴이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먹고 누우려니 어깨가 결리고 잠들기 전까지 이거 병원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예약을 하려니 망설여집니다. 괜히 갔다가 별거 아니라는 소리 들으면 어쩌지. 검사비만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면 괜히 민망하잖아. 그냥 며칠 지켜보다가 계속 아프면 그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오늘도 병원 가는 걸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증상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날은 좀 나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뉴스에서 증상 방치하다 큰 병 된 사례 같은 걸 보면 그제야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해집니다.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감도 잠시 또다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병원 가는 일은 또 뒤로 밀려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상을 참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병원 도착 전에 50%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적극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10%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일 때는 무조건 당일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증상일 때는 며칠 지켜보다가 가도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30분입니다.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누르는 듯한 압박감,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20분에서 30분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심증은 활동을 멈추면 5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지만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지속되고 쉬어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 스스로 운전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태어나서 가장 아팠던 통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중앙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나 목, 왼쪽 팔로 퍼지면서 마치 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슴이 콕콕 찌르는 느낌이거나 몇 초 동안만 아프다가 괜찮아지거나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는 통증이라면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내과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가슴 통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 중 50%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갈비연골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 아니어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아픈 것 같아.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건 아닐까? 근데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또 별거 아니라고 하면 어쩌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망설이게 됩니다. 병원까지 혼자 가려면
버스도 타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검사하고 나면 또 한나절이 다 가는데 괜히 힘들게 다녀와서 아무것도 아니면 괜히 갔다는 생각만 들 것 같아서 결국 오늘도 집에서 그냥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체한 듯한 증상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없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숨이 많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힘들거나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도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뇌나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 전부터 조금씩 불편했던 증상, 예를 들어 무릎이 계단 오를 때만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만 뻐근하거나 소화가 평소보다 조금 느린 정도라면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내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켜보는 동안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 일상생활 방해입니다.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거나 허리가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거나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정도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거나 식욕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열이 며칠 동안 계속 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 예를 들어 걷긴 하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밥은 먹는데 소화가 좀 느리거나 잠은 자는데 자세가 불편한 정도라면 며칠 지켜보다가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증상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며칠 전부터 조금씩 불편했던 증상이거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증상이 애매할 때는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확인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게 집에서 혼자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돌연사의 80%는 집에서 발생합니다.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119에 연락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다음에도 헷갈리는 순간을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2번 눌러서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